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보표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보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커머스 사업과 그리고 AI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소개 감사하고요. 제가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해드리면은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타이틀이 많으신 분이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보태볼게요. 그래서 뭐 미국 상표청 네, 등록의 세계 브랜드 오너이시고 아마존 셀러, 이커머스 컨설턴트 일을 하고 네, 계시고 교육, 커뮤니티, 셀러 킹덤 대표이시기도 하고 아마존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뭐 네, 셀러 뉴스레터 월간 보표도 일단은 운영 네, 중이시고 최대 생성형 AI 커뮤니티, AI 코리아 커뮤니티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다양한 뭔가 분야의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왕성하게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참고를 하셔서 네, 앞으로 저희 둘이 나눌 대화를 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제가 가볍게 항상 보통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평소에도 궁금했어요. 고표라는 네, 닉네임이라고 할까, 활동명이라고 할까. 저는 혹시나 실명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네, 했었었는데, 어때요? 네. 고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실명은 아니고요. 실명인지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제 실명은 아니고요. 이제 보표라는 닉네임은 제가 중학생 때 정한 거예요. 이 중학생 때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싸이월드라는 SNS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내가 뭔가 닉네임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표의 표는 표범이라는 뜻이고요. 보는 이제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표범?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동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여러분도 아마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초원에서 사자가 이제 막 사냥을 하려고 가재를 쫓는데 이렇게 사냥 실패를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눈에는 그게 약간 기회를 쫓는 사자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실패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맹수도 실패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표범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표범은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나무 위에 이렇게 있다가 밑에 이제 먹잇감이 지나가면은 바로 딱 사냥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공률이 좀 높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잘 준비된 사람, 그리고 잘 포착해야 되겠구나. 표범 같은 남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표범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프리카 초원에 만약 표범이 있다라면은 좀 너무 특색이 없다. 그래서 뭔가 좀 특색 있는 거 없을까? 좀 나만의 색깔? 그래서 이제 보라색 표범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싸이월드 때문에 제가 표범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라색으로 이제 색상 조정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스크린샷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오래된 닉네임입니다. 음, 결국에는 요약을 하자면 보랏빛 표범. 말씀을 그쵸? 네. 드리면서 문득 떠오른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스 고딘인가요? 보랏빛 네. 쏘가온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쵸? 예. 거기서 누가 혹시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누가 먼저인지 모른다. 예, 저는 근데 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음, 그 스크린샷 그 예, 당시에 그 날짜 찍혀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야, 네. 보랏빛이라는 거에 어떤 상징성? 그러니까 그게, 예. 어, 어떤
세스 god인 그 사람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도 보랏빛이 뭔가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예. 그런 감성이랄까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죠? 예, 그 세스 고딘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네네. 결국에는 그 보라색이라는 게 튀어야 된다. 남들과 그렇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메시지인데 그 맞아요. 당시에 한번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서 보라색 표범이라고 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말 튀어야지만 살고 예. 소란스러운 사람이 되라까지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예. 않고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퍼스널 예. 브랜딩 측면에서는 정말 하나라도 튀어야 되고 뭔가 도드라져야 되고 뾰족해져야 되고 근데 음. 보표 되게 거기에 걸맞는 뭔가 닉네임 활동명을 지으셨네요. 네. 그리고 예. 단순하게 튀는 게 아니고 성공률 높은 그러한 네. 의미까지 담겨져 있으니 어, 네. 보표님이 하시는 활동의 성공률도 아마 좀 많이 음. 높으시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근데 좀 이제 뭐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말을 안 해주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근데 그게 또 중2 때 그러한, 뭐랄까, 약간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평범하신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아, 그런가요? 생각도 이어지고, 예, 긍정적인 예. 차원에서, 측면에서 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일단은 제 궁금증은 하나는 풀렸네요. 보표라는 어떤 이름, 닉네임의 의미를 일단 알게 됐고, 본격적인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표님이 예. 남기신 글 중에서, 예, 30대 백수가 되어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다라는 문구 글귀를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전후 맥락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해가 예. 되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표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떠한 뭐 삶의 굴곡이 있으셨는지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으셨는지 물론 그거를 지금 단시간에 다 추각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그거를 좀 많이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예.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좋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뭐 청취자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한 분야의 한 어떤 조직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정말 갈아 넣는다라는 요즘 표현이 있는데 정말 갈아 넣었다가 그 조직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자진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썼던 그 30대 백수가 됐다라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와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커머스 분야였는데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어릴 때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것처럼 이게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갈아 넣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회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고 30대의 백수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사건을 다룬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마켓플레이스에 내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벌써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이제 커뮤니티, 한국인 아마존 셀러분들이 모여 있는 셀러 킹덤이라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퇴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 결국에는 자발적인 퇴사였던 건가요? 아니면 비자발적인 퇴사였던 건가요? 아마 저기 제가 생각하건데 절반 50대 50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이제 해야 했던 배경은 이제 새로운 인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새로운 인원과의 어떤 그 회사의 대표가 그 인원을 더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이제 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오랫동안 제가 있었던 조직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제 위에서도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새로운 어떤 인원과 회사를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도 실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제 제가 했죠.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음, 받아들여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 회사에서 근무를 어느 예, 정도 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예. 연차였을까요?
기간은 제가 한 9년 정도 예, 됐었던 것 음, 같아요. 9년 정도 됐었고 이제 뭐 리테일 스토어, 그러니까 소매점과 온라인 을 같이 하는 사업체였는데, 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소매점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매점 여러 개의 매장을 관리를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온라인 부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온라인 부서를 이제 책임지고 이제 이끌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케이스죠. 네. 제가 이 주제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는 워낙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평소에도 많이 뭔가 제 예, 개인적인 의견을 해오던 분야라서 좀 네, 더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당시에 9년 정도, 9년 차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경우에는 당시 네, 어떤 계획이랄까? 이런 게 네, 혹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5년, 20년이든 계속 이 회사에 있을 거야라는 어떤 네. 막연한 또는 확실한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었나요? 어때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렸던 마음인 것 같은데, 아, 이 조직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라고 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일을 열정을 다해서 못한다고 생각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면은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말자. 그냥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은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예. 한 직장에 올인을 하고 일종의 이거는 말 그대로 내 평생 직장이 될 거야. 되도록 해야 예. 되겠다라는 뭐 일종의 마음가짐 태도로 임하셨네요. 그죠? 그쵸. 예, 네. 회사에서 나를 내보내기 전까지는 음, 내가 먼저 나갈 일은 없고, 예,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했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뭔가 회사 일 외에 다른 뭐 부업이 됐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거나 뭔가 일을 병행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셨겠다. 그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이렇게 50대 50으로 퇴사를 하게 될 당시에 좀 예. 붕 뜨거나 당황스럽거나 되게 좀 곤란하거나 그러한 점을 좀 느끼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이 한 직장에만 목매이고 올인하고 뼈를 예. 묻겠다는 이런 태도 마음가짐 말고 그래도 예. 좀 여지를 두고 좀 뭔가 다른 거를 조금이든 많이든 예.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둘 걸 라는 뭐 생각을 예. 하거나 일종의 후회라든지 그런 네. 마음도 들으셨겠다. 어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고요. 음,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조금은 어떤 분노,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 그런 감정들이 주된 감정이었기 때문에 음, 내가 회사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못 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 1, 2년이 지났을 때 돌이켜보면 음. 그 당시에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예. 그러면은 현재에도 어쨌든 많은 직장인들이 당시 보표님이 생각하셨던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예. 여러 이유로 나는 이 회사에 소위 말해서 뼈를 묻겠어. 이 회사가 예. 나한테 잘 맞던, 조건이 좋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예.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는 분에게 한 말씀을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조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른 채 일방적인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회사에서 뼈를 묻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를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삶을 나는 그동안 살아왔는가. 저는 돌이켜보면은 제가 항상 주체가 돼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좋은 면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었겠지만 또 나쁜 면으로는 새로운 어떤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 인력과 협업을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너무 내 주장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항상 주체가 돼야 되는 삶을 사셨더라면은 아마 그 회사에 오랫동안 있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면서
역량을 키우셔서 뭐 본인의 사업을 하시든 본인의 어떤 무언가 프리랜서 일을 하시든 그런 것들을 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회사라는 게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앞일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더 부연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예, 지금 직장에서 뭔가 만족도도 높고, 이 회사와의 관계라든지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동료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회사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장기간 장속 근무를 하고 싶어.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언정 너무 예, 거기에 너무 확신을 하거나 목을 매일 필요는 예, 없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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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르게 뭔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회사든 나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컨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도 계속 강조를 개인적으로 해왔던 말씀이지만 뭔가 병행하는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음, 너무 한 가지에만 올인하는 것보다는 현재 회사 직장인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되 소홀히 하지 말고 다만 다른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뭔가 다른 분야에도 좀 시야를 좀 돌리고 같이 좀 병행하고 준비하면서 직장인 예, 말고 직업인으로서의 삶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는 게 나중에 혹시나 당혹스러운 어떤 일이 맞닥뜨렸을 때 덜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예, 질문을 드리면은, 예, 그러면은 그렇게 퇴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뭔가 옵션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또 충분히 고민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앞으로 이제 예. 뭐 해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할까? 근데 결국에는 아마존이란 어떤 선택, 아마존 창업, 아마존 셀러라는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예. 그 선택에 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떤 한 조직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뷰티와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업계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또 다른 뷰티 업계에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 주급이나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어, 이어져서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좀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했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업계를 완전히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또 그러기를 좀 원하셨고 그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완전히 떠났죠. 그 업계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 연락을 사람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 번호도 다 바꾸고 완전히 사라져. 저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어, 예. 미국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 이름, 법적인 이름이 있지만 영어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르기 편하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영어 이름이 어차피 법적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어 이름을 이제 없애고 새로운 영어 이름을 제가 지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저는 나는 죽었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이 나는 없다. 나는 새롭게 어,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어 이름도 새롭게 바꾸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리셋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럼 그 업계를 떠나겠다. 그 사람들이 날 못 찾게 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존 사업을 좀 생각을 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뭘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 기존에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좀 반대로 조금 내가 자유로운 게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아마존에는 그 아마존 FBA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에 물건을 보내놓으면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배송해주고 고객 서비스도 다 하고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오로지 이제 물건을 공급하고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마케팅하고 요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게 결, 기존의 커리어와는 전혀 좀 상관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된 셈인 건가요? 예,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 그 전에 커리어에서 이제 이커머스 기반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은 주력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아마존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로운 거였고 또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뷰티 아이템을 했으면은 저에게 굉장히 했겠지만은 뷰티를 떠나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뷰티 아이템을 하지 않았고 완전히 또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야, 그 결심은 대단히 좀, 뭐랄까, 큰 결심인 것 같은데, 왜냐면 1, 2년의 커리어도 아니고 상당 기간에 예. 차고차고 쌓아온 그런 경력을 내가 한마디로 좀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시 하겠다는 거는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결심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뭔가 예. 강력하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다 모든 거를 버리고 다시 제로에서 시작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일어날 수 음, 있을 것인가.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못 일어나면은 음, 뭐 나의 역량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자. 예, 그 정도의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죠. 돌아갈 길은 없다. 어, 예, 이제 그 배를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떠셨나요? 뭐 험난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왔어요? 어때요? 일단은 그 과정 자체는 어려웠죠. 음, 왜냐하면은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 시행착오에서 결국엔 돈이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웠지만 그래도 음. 꽤 돌이켜보면 꽤 의미 있는 여정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이제 와 있을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위에 뭔가 조력자라고 해야 되나? 좀 유난히 도움을 주시던 분이 계셨거나 그런 분이 따로 예. 있으셨나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독고다이식으로 혼자 그냥 예. 돌파를 하신 건가요? 어때요? 저는 독고다이식으로 했어요. 조력자는 없었고요. 조력자는 이제 뷰티 업계에 가면 많이 있었지만 네. 제가 다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예, 음, 심지어는 그 업계에서 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은. 음. 저라는 사람 왜냐하면 핸드폰도 다 바꾸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업계에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을 수는 없었죠. 예. 그러면은 이 아마존 셀러라는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예. 가장 뭔가 힘들었던 순간, 시기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예. 떠올려 보면은 언제일까요? 뭐, 힘들었지만 또 반대로 좋았던 어떤 동시에 항상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건데, 2019년 제가 이제 말에 시작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2020년 초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음, 이제 봉쇄가 됐어요, 미국이. 그래서 음, 뭐, 어차피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못 나가는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상황이 답답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온라인 사업은 굉장히 잘 됐어요. 아마존은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시기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그 당시 굉장히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봉쇄됐고 한국도 뭐 심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집 밖을 못 나오게 했거든요.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 그래서 굉장히 좀 봉쇄되고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 반대로 사업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예,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네. 그럼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네.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원한 베타 버전이 나는 지금 버전 몇일까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또 제가 눈길을 사로잡은 거는 도쿄님이 공유해 주셨던 네. 글귀랄까? 그 중에서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예, 네. 무한 학습자, 그 다음에 영원한 베타 네. 버전. 그게 워낙 네. 인상 깊게 나가서 남아서 저도 자주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보표님은 몇 버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3.02 버전인데 예, 이게 그런가요? 이제 예, 버전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네네. 내가 이제 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음, 이제 저는 아마 20대 초반부터 사명서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네. 인생을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서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음,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이전 사명서, 지금 사명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음, 아, 숫자를 먹여야 되겠다. 숫자를 이제 기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숫자를 기재할 때 어, 일하, 나이를
기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명서 버전이 2.01이면은 음, 20대에 처음으로 만든 사명서 그리고 2.02면은 20대에 두 번째로 만든 사명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이기 때문에 30대에 두 번째로 만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음. 3.02 버전입니다. 예. 그러면은 꾸준히 그게 업데이트 되는데 뭔가 주기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주기는 따로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살면서 큰 터닝 포인트를 겪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진짜 사명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예를 들어서 3.0 버전일 때는 회사에 있었고요. 음, 3.0이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죠. 예, 3.0 음,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사명서를 적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뭔가 터닝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가장 최근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아마존 사업을 이제 지금 3.02 버전이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만든 건데 제가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팬데믹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서 꾸준하게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컨퍼런스도 개최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아마존 행사에 초청을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만든 사명서가 나를 이제 계속 좀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음, 기존에는 내가 어떤 고립된 생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뷰티 업계에서 나를 죽이고 정말 어떤 막 동굴 같은 곳에서 진짜 갈고 닦았다라면은 이제 속세를 좀 나와서 음, 이제 세상에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만든 사명서가 나는 뭐 음지, 양지 예, 이렇게 두 가지를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며 나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시작하는 내용인데 네. 그때 이제 만든 사명서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명서를 자주 뭔가 꺼내 보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보는 거 어떤 식이에요? 화명선은 일단 제 그 노트에 그 손바닥 사이즈의 노트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명서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통 가방에 넣어놔요. 음, 출장 가방.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 가끔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이제 출장 가면은 그 출장 가방을 가지고 갔죠. 그럼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명서를 읽어봐요. 나의 음, 사명서 그리고 혹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 없는지 지금 내가 베트남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지 큰 이벤트이면은 조금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죠. 예. 어, 뭔가 내 삶의 일종의 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방황하거나 흔들릴 때 좀 마음을 좀 다잡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예, 맞아요. 예. 되게 좋은 뭔가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분들도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이제 그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비행기에서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저만 딱불 켜가지고 쭉 보면은 음, 뭔가 좀 그 상황 자체가 더 몰입도 되고, 예.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뭔가 상상이 됩니다. 예. 예, 예. 은은한 조명에서 혼자 그죠? 예, 예, 혼자만의 몰입도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묘한 예, 상황. 네, 예, 그렇군요. 다음 또 질문은 제가 보편님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예, 좀 새로 접한 단어예요. 다른 분들은 뭐 이미 잘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러한 단어는 되게 좀 생경해서 솔로 프리너란 단어. 근데 예, 뭐 의미를 어쨌든 알아보니까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단어와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솔로프리너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라고 할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솔로프리너란 뭐다? 예. 예.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1인 사업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로라는 거는 이제 솔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사업가 이제 엔터프너를 이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솔로 프리너라는 솔로 프러너 뭐 솔로 프리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1인 사업가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제가 뷰티 업계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일을 해야 됐어요. 많은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과도 일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직원들 뭐 한국인 직원들, 뭐 외국인 직원들, 여기서는 이제 한국인이 외국인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좀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아 혼자서 좀 해보고 싶다. 혼자서 좀 음, 해보고 싶다 해서 아마존 사업은 혼자 하기에 딱 좋은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1인 셀러를 시작해야 됐었고 1인 셀러 하면서 많은 이제 1인 셀러들을 지금도 소통하고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많은 1인 셀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솔로프리너를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요. 솔로프리너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이 된 거는 사실은 AI 시대가 이제 오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일의 범위가 예전과 아니, 저희가 한 뭐 5년 전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이제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1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개인의 역량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1인 셀러가 예전에는 정말 그 1인 셀러라는 게 1인 기업가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지만 그래서 별로 임팩트가 없었지만 이제는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어가 많이 유행이 되게 되었고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뭐 1인 개발자도 결국에 사업을 한다면은 솔로프리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존에 뭐 알고 있었던 개념이랄까 단어가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게 뭐 프리랜서, 프리워커 이런 네, 것도 있는데, 네, 그거와는 뭐 일부분은 교집합이 있지만 또 완전히 또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예를 예, 들어서 예. 말씀하신 솔로프리너는 자기가 좀 주체가 돼서 일을, 그죠? 진행을 예, 하고 리드를 하고 예, 하는 건데, 프리랜서는 모든 뭐 프리랜서가 그렇진 않지만은 보통은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해야 되나? 고객이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엮여가지고 일종의 예, 갑과 을에서 을일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때로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뭔가 예, 자발적, 자율적으로 좀 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는 그런 게 좀 프리랜서고 그렇게 좀 결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은 일종의 그래도 프리랜서보다는 그런 솔로 프리너 이쪽을 추구하는 방향이 좀 예, 맞으시는 것 같고, 현재로도 지금 그런 예, 일을 하고 계시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자연스럽게 AI 그 내용을 잘 꺼내 예, 주셨어요. AI 예,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아마존에서 1인 셀러, 어쨌든 셀러로서 뭔가 활동을 하시다가 예, AI라는 이제 어떤 개념이 보편님의 삶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뭔가 예, 뭐 교집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랄까 영역을 또 활동을 같이 겸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 여정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청하게 됐고 그 휘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커뮤니티, 이제 셀러 킹덤이라는 커뮤니티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제 셀러 킹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셀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또 미국에 있었기도 했고. 근데 그러한 상황적 환경에서 2023년 말에 챗 GPT가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이제 이커머스 사업에 활용해 보니까 정말 활용 가치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판매하는 데는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미국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거, 가끔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거나, 또는 거래처 상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아마존에 그 제품을 업로드할 때 그 타입 제목하고 그다음에 설명 이런 거 적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챗 GPT 활용하면은 기존에
뭐 500불, 1000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을 월에 뭐 30불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시작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아, 이걸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웨비나를 개최했어요. 셀러 킹덤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라고 웨비나를 개최했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진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 판매하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 실제 미국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아, 내 입장에서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임팩트가 된 줄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의 음, 삶에 있어서. 그래서 아, 이거를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여기 음, 셀럽킹덤에 있는 인원 뭐 3, 4천 명한테 알리는 걸 넘어서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알리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만든 게 AI 코리아 커뮤니티라는 이제 이름도 GPT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다음 유튜브도 개설하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럼 그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 업로드되거나 어떠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내부에서 AI의 어떤 최신 소식들 이런 음,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기업의 진짜 생존을 진짜 주어진 거기 때문에 AI 그 관련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음, 많고 또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고 이거 뭐 잠깐 내가 정신 놓으면은 못 따라갈 정도로 업데이트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갭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최신 소식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는 교육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생성형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교육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요. 얼마 음, 전에도 이제 뭐 웨비나라고 해서 실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와 같이 이제 웨비나도 진행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워낙 인공지능 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플랫폼이라 해야 될까, 그게 되게 많잖아요. 회사라고 해야 예, 될까. 그럼 그 중에서 예, 보표님은 어떤 거를 이용하고 계실까? 되게 많은 거를 예, 이용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예, 몇 개만 좀 추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용하실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어때요? 예. 주로 이제 이용하고 계신 거. 여기서 이용이라 일단, 하면은 보통은 무료 말고 유료를, 예, 돈을 네, 예, 지불해서 주로, 예,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예. 일단 저는 요즘 흔히들 다들 알고 계시는 챗 GP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를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LLM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외에 좀 사이드로 어떤 뭐 에이전트 개념에서 뭐 젠스파크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젠스파크도 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서비스들을 월간 구독을 해서 사용을 했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음,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AI 관련된 서비스들은요, 연간 결제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이제 저렴하다 하더라도 연간 결제하지 말고 월간 결제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업데이트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우리가 좋은 것만 딱 골라서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네, 연간 결제를 하면은 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월간 결제를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AI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나 아직 좀 네. 미흡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러 할 때는 요거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일종의 노하우랄까, 팁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어때요? 예, 일단 AI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조금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하면은 AI를 잘 쓰려면은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음, 왜냐면은 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AI를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내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한 걸 넘어서 약간 지시를 내리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AI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제 평상시에 뭐 어떤
오더를 내린다고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일단 본인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글을 좀 많이 작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이미지 생성 같은 게 필요하다. 어떤 업계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미지 네네. 생성이라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 굳이 뭐 생성형 이미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내 업무를 좀 먼저 잘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AI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음, 가령 나는 글쓰기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러면 글쓰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글의 뭐 제미나이 2.5 프로가 가장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월간 구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볼 때 자기 업무 프로세스 제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가령 음, 어떤 나는 행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글을 자주 올려야 된다. 뭐 회사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음, 평상시 올렸던 행사와 관련돼서 내가 작성한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재미나 2.5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프롬프트로 얘기한다면은 너는 훌륭한 뭐 대필 작가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음, 제공하는 글의 톤 앤 매너, 그리고 분량, 그다음에 어떤 글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학습해서 내가 새롭게 제공하는 글을 이 톤대로 철저하게 대피를 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뭐 어떤 정보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거기에다 넣으면은 평상시 내가 작성한 스타일대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거를 나온 거를 정말 조금만 수정하면은 바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 업무를 잘 쪼개서 파악을 해야 되고 내 업무에서 어떤 AI 도구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예, 그냥 단순하게 뭐 질문과 답변 이런 식으로 이용할 거면은 그러한 예, 부분까지 세세한 파악은 필요 없겠지만은 말 그대로 좀 똘똘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나에 예, 대해서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될지 그러한 거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아까도 예, 말씀하셨다시피 젠스파크라고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거는 예, 보통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나요? 제가 젠스파크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예, 젠스파크를 뭔가 활용다운 활용을 해보지는 못하고 있어서 보편님은 예, 젠스파크를 주로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젠스파크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어, AI가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줄자도 가지고 있고 톱도 가지고 있고 망치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젠스파크를 통해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커머스 분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회사, 경쟁사 브랜드라든지 이런 회사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GPT한테 시키게 되면은 뭐 제미나이나 GPT한테 시키면은 시장 조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각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젠스파크한테 똑같은 일을 지시하면은 젠스파크가 이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어떤 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 브랜드부터 이제 웹서핑으로 들어가서 이제 브랜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긁은 다음에 그것들을 저한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기 좋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조사하고 제가 이제 조사한 거를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다. 이 세 가지의 업무를 제가 하려고 하면 기존에 어떤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걸릴 작업을 제인스파크를 통하면은 30분이면은 그럴싸한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좀 수정을 하면은 1시간 반 정도면은 쓸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 그럼 기존에 음, 5시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이제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PPT 같은 거를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때 뭔가 예. 개수의 제한이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뭐 6개, 10개까지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의 제한까지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 음, 20페이지 정도 일단 한 음, 번에 20페이지 정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음,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페이지의 제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별로 못 느껴봤어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AI 너무 어렵다. 그리고 AI 뭐 할루시네이션이든 못 믿겠다. 이렇게 뭔가 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지 말고 예. 최대한 뭔가 활용을 하면은 방금 보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시간적인 그리고 에너지적인 세이브를 정말 뭐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해주니까 그럼 그 남은 예. 시간에 나는 또 다른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예. AI 다양한 툴에 대해서 일단은 맛보기 식으로라도 나한테 맞는 예. 내 업무 분장 분야에 맞는 거를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잘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생각에 가장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음, AI를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동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파트너. 도구와 동료의 차이는 뭐냐면은 도구는 여러분이 어떤 철물점에 가서 어떤 뭐 톱을 샀는데 톱이 별로예요. 음, 그러면 톱을 이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료라고 생각해 보면은 동료가 내가 같이 일하는데 동료가 뭔가 일을 했는데 별로예요. 음, 그러면 피드백을 주잖아요. 동료를 그냥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피드백을 주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이제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까? AI는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두 번 음, 써보시고 이걸 도구라고 생각하면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별로다 하고 그냥 버려버릴 수가 있는데 음. 이 도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피드백을 주시면서 개선을 해 나가면은 훌륭한 동료로서 여러분을 잘 도와줄 겁니다. 일종의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죠? 또, 예, 나의 뭔가 인풋이랄까, 노력도 초반에는 좀 필요하겠어요, 그죠? 예. 그쵸, 너무 예, 즉각적인, 최대한 빠른, 신속한 그런 퍼포먼스 결과를 좀 바라지는 말고, 예, 지긋하게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주면서, 원하는 어떤 결과, 답변을 얻기 위해서 좀 과정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그러한 시간, 기간은 좀 필요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양하게 그리고 아까 전에 보편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연히 무조건 저렴하다고 월간보다 연간이 저렴하다고 연간부터 끊지 마시고 예, 월간을 이용하시면서 요건 맞네 그리고 달마다 A라는 게 좋았다가 다음 달은 B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B라는 게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월간 예, 이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나한테 좀 최적화된 도구를 잘 이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예,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예,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개를 해드릴 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도저히 이게 소위 말해서 1인분으로 해내실 수 있는 역량일까? 이렇게 활동량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예, 뭐 예, 예컨대 커뮤니티 뭐 단톡방 이런 것도 뭐 20개 정도인가? 되게 많은 어떤 단체를 좀 이끌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시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예. 일단은 모든 거를 혼자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커뮤니티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내부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시를 들면은 저희 그 셀러킹덤이나 커뮤니티에 서울에서 수도권 모임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 수도권 모임에 제가 갈 수도 없고 뉴욕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위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 리더분한테. 그럼 그분이 알아서 모집하시고 알아서 진행하시고 저는 가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수준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러킹덤이나 커뮤니티에서 저는 그대로 있지만은 수도권 모임도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어떤 밀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하기보다는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딱 정확한 어떤 루틴을 세워가지고 저는 딱 루틴대로 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잠은 하루에 7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들은 딱딱딱 루틴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루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리를 할 때 25분씩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네, 그냥 뭐 막연하게 이 일을 내가 오후 4시까지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1시에 시작한 걸 오후 4시까지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을 30분 단위로 생각을 하고요. 25분 일하고 그다음에 뭐 5분 잠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머가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그걸 이제 25분 타이머 항상 맞춰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놓치지 않고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플래너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뭐 생산성 고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도구들을 사실은 배우느라 오히려 반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함정, 그거를 음, 생산성 고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음, 때문에 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노션 템플릿이다. 어떤 음, 분이 노션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음, 이제 그걸 사요. 이제 사람들이 네, 사가지고 한번 꾸며봅니다. 근데 그거 음. 꾸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 대로 채우는 거예요. 다 규격이 하나하나. 전도되는 거죠. 네. 그걸 채우다 보면은 이제 한 3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뭔가 채워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음,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했나 하루 종일. 차라리 내가 원했던 거는 음,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책을 읽은 거를 그냥 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였는데 뭔가 이 독서 노트 템플릿이라는 걸 사가지고 꾸미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했는데 뭔가 음, 시간이 오히려 아깝다. 음.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비효율적인 것 같고, 비생산적인 것 같고. 예, 맞아요. 여러분들도 경계하셔야 되는 게 그 네, 생산성 고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플래너는 심플하게 하는데 일단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캘린더를 이제 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는 온라인에서 하는 메모는 리플렉트 메모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트 메모 앱을 활용하고 거의 그 두 가지를 주로 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시간 관리를 아까 전에 뭐, 예, 근데 25분 타이머까지 맞추면서 네.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네. 빠듯하고 타이트하게 시간 관리를 하시니까 네. 보통은 그런 분들은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은 되게 이제 그런 플래너 같은 거, 스케줄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되게 이제 빼곡하게 뭔가 네. 정리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또 그거는 네. 아니다, 그죠? 네. 예,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이거는 잠시 또 대화가 셀 수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전에 이제 네. AI와 관련된 건데 요새 워낙 AI가 이제 에이전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네. 업데이트라고 해야 진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는 쉽게 말하면 비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나의 뭔가 스케줄까지 조절을 하고 나의 예, 뭔가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수준이 아니고 나의 뭔가 활동을 좀 정해주거나 내 일을 일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예, 수준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예. 용도로까지 지금 에이전트 이 AI를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어때요? 예, 일단 에이전트도 역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에이전트 모든 걸 자동화해야 된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음, 본인 삶에서 어떠한 게 자동화가 필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미팅을 본인이 별로 하지 않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팅 자동화를 한다. 그 음, 미팅 자동화 그거를 셋업하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 자동화를 이런 거는 그냥 캘린더에다가 내가 몇 번 클릭하면은 5분이면 음, 끝날 일을 오히려 음, 자동화라는 거를 내가 구축하기 위해서 몇 음, 날 며칠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본인의 일에서 정말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많이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인풋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즐겨 찾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50개가 있다고 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0개의 채널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SNS가 지금 많이 바뀐 것처럼 들어가면은 내가 팔로우한 채널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SNS가 이제는 내가 팔로우한 채널들 위주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할 것들을 알고리즘이 그냥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50개 음, 채널 구독했는데 투더문님이 예를 들어서 뭐 박근필 작가님이 올렸는데 내가 그걸 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 첫 번째 내가 놓치는 것다. 두 번째는 내가 놓치는 것들이 싫어서 하나하나 50개 채널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저의 어떤 병목 현상이었어요. 그동안 AI가 음, 나오기 이전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AI가 나오면서 자동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후 4시 하고 오전 8시에 이제 제 AI 에이전트 비서죠. 음, 그 비서가 제가 추가해 놓은 유튜브 채널, 예를 들면 뭐 30개의 채널을 음, 그 시간에 돕니다. 돌아가지고 그 영상이 업데이트가 된 게 있으면은 그거를 걔가 찾아가지고 그 슬랙이라는 그 일종의 메시지 프로그램인데 그 네네네, 슬랙이라는 제 메시지로 보내놔요. 저한테. 음, 보표님 뭐 이거 오후 4시가 되면은 20개 채널 돌아가지고 8개 채널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보표님이 음, 8개 채널에 영상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링크는 이거고 그다음에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놓는 거죠. 그럼 저는 이야, 자동화를 되는 거죠. 예. 정말 잘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많은 걸 자동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음, 저한테는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인 거고요. 그래서 자동화를 내가 필요도 하지 않은데 자동화를 배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그럴 필요는 또 음, 없을 거고 내 삶에 어떤 자동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잘 배우시면 좋겠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어느 일에, 그죠? 되게 네, 많이 좀 인풋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 근데 그런 거를 예, 찾아서 그것만 에이전트에게, AI 에이전트에게 잘 자동화를 위임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쵸. 예, 네, 제가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보표님의 어떤 활동이랄까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예, 현재 뉴욕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아마존 셀러부터 어쨌든 현재까지 해오신 어쨌든 일이라고 해야 되나 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 게 만약에 뉴욕이 아니고 보표님이 계속 그냥 한국에서 쭉 예를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 현재 뭐 일어났던 어떤 업적이랄까 성과랄까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뉴욕이기 때문에 뭔가 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이제 해보는데 일단 지금 제가 이룬 것들은 뉴욕이기 때문에 예, 음,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 계속 지냈으면은 이런 것들을 못 이뤘겠죠. 뭐 또 다른 것들을 이뤘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것은 이루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음,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반대로 이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음, 들면은 뭐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도 커뮤니티가 이제 어떤 한 주제에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주로 어떤 미팅 같은 것도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커피챗이라고 해서 자주 만나서 소통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못 하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못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룬 것들은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은 뭐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냥 꼭 하나를 꼽자면은 그래서 한국이 아니고 뉴욕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예. 가능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예, 일단 아마존 사업을 제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본토가 미국이고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행사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관련. 그럼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보도 그렇지만은 이제 음, 사람의 어떤 관계도. 그래서 제가 그 갭을 허물고자 했던 게 컨퍼런스를 제가 개최해가지고 2023년, 2024년 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한국 분들끼리 만난 게 아니고 여기 미국에 있는 기업을 그 데려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 음, 기업들이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마존 셀러들은 그동안 내가 했던 아마존 사업에서 그냥 항상 웹사이트로만 보고 음, 어디서 막 이제 듣던 그런 회사들의 사람을 실제로 와서 만나게 되니까
예. 이 정보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뉴욕에 없었더라면은 할 수 없어요. 음, 그렇군요. 뉴욕에서 뭔가 있었던 그런 이점들이 네,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솔로프리너를 앞으로 꿈꾸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보편님 그 과정에서 강조하신 것 중에 제가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와 지속성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네, 보이는데, 그러면 이 창의적 사고와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어떤 거를 준비를 네.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뭐 당연히 잘 모르고 제 삶을 이제 비춰보건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숫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게 음, 결국에 조금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독특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건데 남들과 다른 삶이라는 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너무 좀 추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상적인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숫자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1%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모든 일에 이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당 뉴욕에 왔을 때 당시가 20대였는데, 제 친구들 중에 뉴욕에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여행은 왔지만 살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뉴욕에 가서 사는 건 어떨까? 아, 내가 100명을 아는데 내 주변에 100명 중에 아무도 없구나. 그럼 1%잖아요. 그래서 음, 1%의 삶을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업계에서 근무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업계 사람 100명을 보는 거죠. 100명이 거의 99%가 다시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 그럼 1%는 뭘까? 그 업계를 완전히 떠나면은 1%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 업계를 완전히 떠나고.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마다 1%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선택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창의적이다. 너의 그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이제 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애써서 내가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었을 텐데, 그거를 예.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결국엔 진행을 하는 거고. 예, 예. 그럼 그거는 맞습니다. 뭔가 그런 뚝심이랄까 그런 거는 뭐 성향일까요? 기질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일단은 기질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삶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 같은 비전이나 음,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면은 그런 거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음,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매 순간순간 그런 사명서가 저를 잘 이끌어주지 않았나 음. 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목표나 계획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예. 어쨌든 명확해야지 매 순간순간마다 좀 결정을 잘 할 수 있고 덜 흔들릴 예. 수 있고 그럴 수 예.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해 두는 게 분명히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두 번째 지속성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렵게 선택한 길이잖아요. 어렵게 선택한 길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길은 음, 쉽게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당연히 안 따라오는데 내가 음, 어렵게 선택한 길, 이미 가시밭길을 내 발이 찔려가면서 백리길을 걸었는데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지속성이 좀 세팅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별개가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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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예.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예. 지속성이 좀 오래 가능할 수 있겠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생긴 게, 뭐, 셀러가 됐건, 뭐, AI가 됐건, 어쨌든, 이 좋은 거, 뭔가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알게 되거나 습득을 했어. 그러면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 혼자만 좀 잘 되는 방향으로, 나 혼자만 알아야지. 나 혼자 이거를 예. 좀 더
갈고 닦거나 나 혼자 좀 더 많이 깊게 파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예, 수도 있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예, 보편님이 선택한 길은 아까도 본인이 표현하셨지만은 이거는 이 뭐 3, 4천 명 커뮤니티에게만 알리는 것도 아까워 안 되겠어. 더 많이 알려야 예, 돼. 그러니까 예, 뭔가 남에게 더 알리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즉 예, 나의 단독 성장이 아니고 예, 남과의 어떤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거는 예, 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가 또 궁금하네요. 예.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목적과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많으면 좀 일상이 힘들어도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뭐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좋은 옷도 사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 관계가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가의 어떤 누군가가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재벌가의 어떤 음, 누군가가 뭐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뭐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위치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제 주머니에 뭐 넉넉한 돈이 있을 때보다 그 행복과 그리고 남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사람이 실제로 도와줘서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감사하다는 어떤 서로의 어떤 따뜻한 메시지가 주고받고 타인의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그 행복감을 비교해 봤을 때 쟤는 저 스스로 돈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뭐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그러한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거를 좀 일찍 깨달았어요. 제가 아마 중학생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떤 그런 행복을 계속 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이게 뭐 착해서다 아니면 어떤 큰 뜻을 품었다라기보다는 저는 네. 그럴 때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사전에 역시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 쭉 네.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스쳐 지나간 질문인데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워낙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지친 면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또 사람과의 연결을 또 중요시 한단 말이죠. 예, 어떤 예. 다른 사람과의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성장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예. 사람, 한 부분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쳤어. 예.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사람과의 연결을 또 중요시한 이 두 가지 개념이 예. 상충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예. 이해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 예. 제가 사람에 대해 지친 거를 저도 한번 잘 돌이켜 봤거든요. 내가 왜 사람에 대해 지쳤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너무 잦은 이제 어떤 부딪힘, 음, 어떤 충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많이 만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음,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그 방향으로는 만나지 않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음, 들어서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뭐 광고를 예를 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다른 사람들은 안 보면 좋겠다 해서 올리는 거는 음, 하나의 컨텐츠가 내가 돼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 컨텐츠는 아니지만 그 컨텐츠가 흡사 내가 돼가지고 1,000명의 사람, 10,000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 않고 대신에 제가 온라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리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것들은 약간 어떤 세부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지친 거는 너무 많이 만나서 제가 돌이켜보건대 음,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지쳤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봤는데 그 방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정리를 하자면 사람 자체는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랄까? 그러한 네, 사람이었는데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과하게 좀 네, 부딪히거나, 그죠? 접촉이 있거나, 네, 또 어떤 갈등이 있거나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기피하게 되거나 지치게 되거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온라인 네, 세상에 와보니 그냥 네, 오프라인하고는 이게 결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네, 부딪힐 필요도 없고, 직접 대면도 네,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네, 뭔가 콘텐츠로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네, 도움을 주거나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음, 네, 일단은 보표님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네, 네, 앞으로 한 10년 후, 뭐 10년 후가 너무 까마득하면은 뭐 한 5년 네, 후, 어쨌든 5년이나 10년 후에 보표님이 개인적으로 그리는 모습이랄까? 뭐 네, 빅피처? 어쨌든 뭐 그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냥 네. 루틴대로 열심히 살 뿐입니다. 뭐 이러한 걸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루틴대로 열심히 사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음, 그래도 빅피처를 얘기하자면은 저는 그 심플해요. 그 아마존 셀러로서 커뮤니티를 만들 때 이거를 몇 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처럼 음, 죽을 때까지 이걸 할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경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누군가가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를 하면은 그 사람도 하라고 하세요. 음, 저도 하는 거고 그 사람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저한테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물어보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앞으로 70년 더 할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속으로 너도 70년 할 수 있으면 해. 음, 같이 각자 한 50년 하면 친구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빅픽처라고 한다면은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를 계속 운영하면서 네, 한국 아마존 셀러 분들이 이제 한국의 인구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한국이라는 좀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 좀 글로벌하게 나아가면 좋으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음, 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음, 그게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거면 관계를 이어주는 거,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할 예정이고요. 음, AI 같은 경우도 그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커머스를 함에 있어서 AI를 모르고 이커머스를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AI도 같이 연결해서 더 나은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지금의 빅픽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되게 각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게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까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분야에 나는 탑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탑을 찍을 거야. 네, 이러한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네. 좋아서 나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오래 하고 싶어. 어떠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뭘까요? 일단 좋아서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 이 일을 하는 게 있어서 좋고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음,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하면은 경쟁 상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탑을 찍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마존 업계에서도 제가 음, 시작할 때 많은 채널들이 있었지만 또 네, 많은 어떤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저만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하게 거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예. 어, 말씀을 들으니까 이 글귀가 생각이 나네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기보다는 네, 살아남는 자가 강한 네, 자다. 보표님이 네, 딱 맞습니다. 지금, 보표님에게 어울리는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네, 그거를 좀 배워서 본받아서 최대한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공식 질문 몇 가지만 네, 이제 드리고 마무리 지을 텐데, 네, 한 시간 한 1, 20분 동안 지금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네.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런 어떤 온라인으로 하는 팟캐스트나 이런 거에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나가서 소비되는 게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가는지만 그래도 여기 박근필 작가님은 그래도 안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시간을 또 배려를 해주셔서 맞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누군가는 한 명, 뭐 두 명, 열 명, 누가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삶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가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채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워낙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 질문을, 중요한 질문에 빠뜨려서 약간 질문 예, 섞였지만은, 항상 인터뷰에게 여쭤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공식 예, 질문. 예. 보표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제가 와이프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 걸어오는 길 그 10분이 행복하더라고요. 음, 예, 행복이란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괜찮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와닿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괜찮은 시간을 보내는 것. 예,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이제 네, 가장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박근필의 피플 네,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보표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뭐 근본적인 거는요. 저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시간을 온전히 저의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오늘 여러분들도 나의 시간을 나의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열심히 용기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다양한 주제로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되고 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유튜브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보표님과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